요즘 뉴스를 보면 달러가 내리는데도 되려 환율은 1,470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화가 달러 대비 더 약세라는 뜻입니다. 특히 주요국 통화 중 홀로 약세라는 것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그냥 잠깐 오르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환율이 뉴노멀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하던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지금 환율 움직임을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뉴노멀, 즉 고환율이 이제는 일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이 말은 한국 경제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환율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환율이 오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화만 유독 약한 상황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달러가 약해져도 시장에서 굳이 원화를 살 이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 현금 비중을 줄이고 다시 달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원화는 달러 대비 약세이고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행이 고환율의 한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국내 투자 매력이 떨어졌거나 해외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나 해외 주식을 사는 거죠. 이 역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환율이 오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저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좋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경제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지만 정작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자원들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곡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순간부터 거의 모든 산업이 동시에 원가 상승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타격이 오겠네요? 그렇죠. 원가가 올라가면 기업은 가격을 올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가격을 쉽게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국제 환경까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극단적으로 낮은 비용 구조를 만들어놨고, 일본은 엔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니 가격을 쉽게 올릴 수도 없고 마진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특히 내수 기업은 환율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그대로 받습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도,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원가 상승분을 기업 내부에서 버티게 되고, 이 부담이 길어지면 인력 축소나 생산 효율화 같은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환율 상승은 기업과 소비자를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수입 식품, 전자제품, 해외 브랜드 의류, 의약품 원료, 심지어 일부 공복요금까지도 환율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0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가 전달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의 상당 부분이 환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원가가 상승하고 상품 판매 가격을 올리면 결국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겠네요? 맞아요. 식비, 교통비, 각종 공공요금까지 모두 오르고 있어요. 이러면 가게는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게 되죠. 문제는 가계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도 같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내수기업은 환율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그대로 받습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도,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신규 채용도 줄이게 됩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경제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둔화됩니다. 소비, 투자, 고용이 동시에 줄어드는 사이클이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환율로 원가가 상승하고 기업이 힘들게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럼 가게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세요. 앞서 물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상품 가격이 한번 오르면 나중에 환율이 내려와도 가격은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마트나 편의점만 가봐도 몇 달 전보다 가격이 오른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건 가격은 환율이 조금 안정됐다고 해서 다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올린 가격을 다시 낮추면 수익성이 바로 흔들리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통계상 물가는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생활비 부담은 계속 크겠네요?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고정 지출은 늘어나서, 그래서 가게는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여가나 여행은 미루고 옷이나 가전 같은 소비 재구매부터 포기하게 되죠.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영향은 자영업자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실제로 요즘 자영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님 수 자체가 줄었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나마 오는 손님도 예전보다 덜 쓰고 갑니다. 문제는 원재료비, 임대료, 인건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니 버는 만큼 남지 않는 장사가 됩니다. 결국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와 비용 부담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거기에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신규 채용입니다. 요즘 취업문이 더 좁아졌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취업이 잘 안 되거나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 비중이 늘어나면 가계소득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대출까지 있다면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한국은 이미 가계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겹치면 실질적인 생활 압박은 체감으로 바로 다가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질수록 가계의 소비 여력은 더 줄어들고 그 부담은 다시 내수와 자영업 경기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가계와 자영업이 서로 연결된 채 동시에 체력이 약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기업, 가게 모두 힘들어지네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정부가 뭔가 대안을 내놓지 않나요? 문제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경기가 더 둔화됩니다. 결국 정책 당국은 경기를 살리자니 환율이 문제고 환율을 잡자니 경기가 더 나빠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환율을 잡기 위해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대부분 임시방편이거나 부작용이 큰 카드라서 정책 당국이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그럼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대응이 쉽지 않겠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외부 충격이 오면 경제 전체가 더 취약한 상태로 맞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리해보면 고환율의 뉴노멀은 단순히 환율 숫자 문제가 아니네요. 소비와 투자만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기업의 행동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경제의 약한 부분부터 압박하고 정책 대응력까지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네요. 고환율 자체가 큰 위험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건 우리가 이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고환율의 뉴노멀은 위기가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